여러분, 다민쌤TV의 다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바로 스터디 진행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직도 임용고시 카페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스터디를 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1차 발표가 나고 2차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스터디를 구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가실 텐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본 스터디라고 하죠. 우리의 3명 내지 4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본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짝 스터디라는 것을 많이 구하고 계실 거예요. 짝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크로스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의 본 스터디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심층 면접을 풀어나가실 거고, 그리고 수업 실현, 그리고 약간의 집단 토의도 함께 연습을 하실 거예요. 기조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 그리고 이제 1분 내로 우리가 답변을 하는 연습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그리고 심층 면접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스터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3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4명이 된다면은 기존의 3명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나누어서 늘려나가면 되겠죠? 우선 3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분께서는 실현을 하실 거예요. 실현을 하실 때 나머지 2분 내지는 3분께서는 면접자의 위치에서 이분을 바라봐 주셔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분께서는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하냐면은 바로 시간을 재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실현자분께서 시계로 본인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시겠지만 이 기간은 한 달 이후에나 가능했어요. 제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시간을 재주시는 분이 시간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까지 모든 조건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을 재주시는 타임키퍼가 몇 분 지났습니다, 몇 분 지났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몇 초 경과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연습을 함께 해야지만 이제 실제 감각적으로 몇 분 정도가 흘렀겠구나, 지금쯤에는 딱 멈춰야겠구나 하는 그런 감각을 길러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현자뿐만이 아니고 내가 직접 타임키퍼가 된다면은 이쯤 되면은 6분이 끝나네? 4분은 이렇게나 짧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을 길러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분은 반드시 타임키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4명 이상의 스터디원이 구성되었을 때는 이 역할을 조금 나누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봐주는 면접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한 사람의 체크리스트를 해줄 수 있는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채점 기준에는 수업 실현의 조건을 적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매 수업 실현마다 충족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학생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었는가? 아니면은 수업 실현의 목표가 학생으로부터 이끌어내었는가? 이런 식으로 학생 중심 그리고 배움 중심의 수업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로는 여러분들이 항상 채워나가셔야 하는 것들에 대한 조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수업 실현에서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조건들을 넣는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시험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맞추기에도 굉장히 급급할 거예요.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께서 연습이 되시기 때문에 보다 더 체크리스트를 채워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스터디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체크리스트 자체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그와 관련된 것은 제가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본 스터디의 역할을 나눠보자면 세 가지예요. 실현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타임키퍼, 시간을 재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점, 그러니까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를 봐주시는 면접자 분의 역할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매 스터디마다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이렇게 조건을 잘 충족했는지 서로에게 조언을 주시면은 이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본 스터디를 넘어서 이제 짝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본 스터디는 우리가 모든 기출을 같이 풀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를 준비하는 모든 스케줄은 이 본 스터디를 위주로 맞춰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짝 스터디란 무엇인가? 이 본 스터디 안에서도 서로 각자 강점이 다 다를 거예요. 뭐 나는 영어 수업 실현을 더 잘해. 아니면은 난 영어 수업 실현이 부족한데 일반 수업 실현은 자신이 있어 하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본 스터디를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 정도에 만나서 뭐 6시 정도에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오후 2~3시쯤에 만나서 저녁까지 하는 이러한 스터디를 1차 이후로 진행해 왔어요. 1차 이후에는 이렇게 본 스터디 위주로 모든 스케줄이 이루어질 텐데, 자, 이제 본 스터디가 시작되기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유되는 시간이 있으시겠죠. 바로 이때 짝 스터디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해, 아니면은 나는 수업 나눔이 조금 부족해 라고 생각되시면은 이제 서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임용고시 카페에 들어가셔서 저와 함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실현 혹은 수업 나눔 혹은 뭐 정책을 공부할 스터디 분이 계실까요? 라면서 짝 스터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짝 스터디는 이제 2명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은 서브 스터디도 있을 수 있어요. 본 스터디 이외에 우리가 2명 이상이서 뭐 예를 들면은 수업 실현을 나는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본 스터디 이외에도 서브 스터디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크로스 스터디인데요. 크로스 스터디는 말 그대로 우리 스터디원과 저 스터디원이 한데 모여서 서로 크로스 함께 스터디를 이뤄나가는 것인데요. 크게 크로스 스터디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수업 실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업 실현을 연습할 때는 이전에 신층 면접을 같이 해나가는데요. 이때 우리의 스터디원이 4명이고 저기의 스터디원이 4명이다. 그러면은 뭐 둘씩 나누어서 이번에는 이 4명이서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바꾸어서 하는 식으로 크로스 스터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집단 토의에서 크로스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팁을 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인원수가 있는 스터디를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3명 내지 4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크로스 스터디를 하기에도 이 인원이 매우 적합합니다. 일단 집단 토의에서는 총 6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6명, 또 상황에 따라서는 5명, 그리고 4명까지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우리는 6명이서 집단 토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의 스터디원 3명, 그리고 상대 스터디원 3명 이렇게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집단 토의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 여기에서 만약 우리의 스터디원은 3명인데 상대 스터디원은 4명일 때 3명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한 분께서는 바로 타임키퍼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타임키퍼의 역할은 이제 기조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 그리고 우리가 토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각 발언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실 텐데 모든 발언들이 1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면접관분께서 땡 하고 종을 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키퍼께서는 이 발언들이 모두 1분을 넘지 않음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타임키퍼가 되어보고 싶어서 자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타임키퍼의 장점으로는 우리가 집단 토의라는 것을 이룰 때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 토의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견은 이러하군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타임키퍼는 이렇게 핑퐁 하면서 어떻게 이 집단 토의가 순조롭게 이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구나 하는 감각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 번 이상쯤은 타임키퍼가 되어 보셔서 집단 토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집단 토의 관련해서는 제가 하이패스 집단 토의 부분 또한 집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집단 토의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자면은 총 스터디는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본 스터디, 짝 스터디, 크로스 스터디. 자, 여기에서 본 스터디, 짝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1차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면서 매우 익숙하실 텐데요. 3번째 크로스 스터디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차 스터디의 횟수를 늘려가고 시간을 늘려가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스터디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